산에서 돌아온 영애는 가족들이 서둘러 나간 뒷자리를 정리하고 세탁기 안에 빨래들을 넣은 뒤에 욕조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화병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 갈색으로 변한 물을 따르고 희고 붉은 장미꽃을 똑똑 따서 욕조의 물에 떨어뜨립니다. 꽃송이들이 맑은 온수 속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욕실엔 이내 풋풋한 장미향이 번져갑니다. 장미는 비온 뒤의 5월 공기 냄새를, 국화는 청명한 날의 10월 공기 냄새를 용해시킵니다. 영애는 목요일 오후에 국화나 장미를 사고 다음 목요일에 재활용합니다. 그녀는 꽃에 관한 그런 방식의 사치를 평생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 아무도 꽃이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애는 욕조에 몸을 누입니다. 혁이가 온다. 댕강댕강 잘린 붉은 5월들이 그녀의 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속삭입니다. 혁이가 와. 영애는 젖은 머리를 말리고 가벼운 화장을 한 뒤 얇은 캐시미어 겉옷을 걸치고 빌라단지 안의 가게로 갑니다. 이제 막 물에서 나와서인지 피부가 활짝 열린 창문 같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바람이 몸속의 장기까지 곧장 새어들어 암흑 속에 육모들이 소소소 일어서는 느낌입니다. 영애는 가게에서 물을 잔뜩 머금은 커다란 배를 고릅니다. 혁이가 좋아하는 배가 마침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심 준비는 배를 닦아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혁이가 일본식 도시락을 사올 것입니다. 영애는 조간신문을 보려고 소파로 다가가 앉습니다. 신문은 남편이 본 뒤여서 접힌 부분이 두툼하게 뭉치고 낱장들이 밀려나와 있습니다. 화장대 의자와 침대 위에다 양복 윗도리와 셔츠와 바지를 벗어 하나씩 올려놓는 습관과 함께 오랫동안 영애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못된 버릇입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옷장에 걸지 못하는 옷은 그렇다 치고 왜 신문을 보고 나서 뒷사람을 위해 바로 접어두지는 못하는가. 요컨대 신문 하나도 말입니다.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면서 밤 1시나 2시가 되도록 야식까지 뒤져 먹으며 별 하는 일 없이 버티다가 거의 실신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침대로 와서 뻗어버리는 잠습관, 망가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들과 종이 뭉치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고집불통과 교회에 나들이라도 가면 어김없이 모르는 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고 헤매는 궤벽과 텔레비전을 보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뜯는 불길한 버릇에 코까지 천둥치듯 커다랗게 골았습니다. 신혼 시절에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길을 후벼달라고 무릎에 머리를 턱 올려놓고 누웠을 때 영애는 여모의 감정이 화근내처럼 왈칵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애는 그 느낌이 두려워서 구멍난 뚝을 주먹으로 틀어 막는 심정으로 더 곰살궂게 굴며 귀청을 파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남편이 콧돌 깎는 가위를 영애의 손에 쥐어주고 콧구멍을 들이댔을 때 영애는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남편 머리도 깎아주는데
왜 이것도 못해? 남편이 빽 소리를 지르며 코털이 비어져 나온 얼굴로 영애를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이 느닷없이 주먹을 휘두른 건 첫 추석을 지내고 돌아온 날밤이었습니다. 명절치는 뒤끝에다 4시간이면 올 길을 10시간 가까이 걸려 돌아와 파곤죽이 된 몸을 간신히 씻고 누웠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영애의 잠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영애는 몸보다 감정적으로 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이틀 전에 내려갔고 큰 며느리보다도 사흘 먼저 내려가 장보기부터 시아버지 수발 드는 일까지 무슨 일이든 수군대는 동네 사람들 비위를 맞춰가며 치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니 그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까지 다 꾸려 따라 나서는 영애에게 남편을 혼자 갈 테니 당신은 며칠 더 있다 올라오라는 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먼 길 가는 사람 먼저 보냈겠다고 빙 둘러서 있던 가족들과 친척들의 얼굴에 일순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오직 남편 한 사람만 자신이 파견한 일꾼을 뽐내는 주인의 얼굴로 득의양양했습니다. 영애는 참담하고 분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끝까지 말려주어서 간신히 남편 차에 실려오긴 했지만 오는 내내 고속도로에서 차문을 왈칵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휴게소에서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말 조수석이 비어있는 트레일러라도 있으면 바꾸어 타고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명절 뒤끝이라 그런지 찌그러진 화물트럭조차 없었고 승용차들은 지친 가족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영애는 남편의 손을 가슴에서 뽑아내고 돌아누우며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더니 아직 이곳에 없는 셈 치세요. 그때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애의 몸이 획 들려 앉혀졌고 눈과 입을 커다랗게 벌린 채 다시 방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발길질을 받았습니다. 영애는 붐비는 버스터미널 같은 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낯선 사내에게 머리채를 붙잡혀 행패를 당하는 여자처럼 비명 사이사이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는 말만 떠듬떠듬 거렸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마지막 발길질이 끝난 뒤에 동공이 튀어나올 듯 열린 커다란 눈 속에 양갈래로 찢긴 피 묻은 질문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